네, 안녕하세요. 송현섭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이용 행태와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이 온라인 마케팅, 이 디지털 마케팅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온라인 마케팅을 정의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이 제품 구매하고 연계가 되게끔 하는 활동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저희가 문제에 봉착하냐면 온라인 마케팅 채널, 온라인 마케팅 매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죠. 다양하게 나오는 이 미디어들에 대해서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가 사실 어려워요. 온라인 마케팅이 어려운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다 알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있고, 뭐, 소셜미디어에서 하면 되고, 쿠팡이나 티몬에 입점해서 팔면 되고, 뭐 홈페이지 만들어서 팔면 되고, 다 알고는 계시지만,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마케팅이 저는 어렵게 느껴지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어렵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앞에서 트렌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이트에서 혹은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팜 이런 곳에서 뭐 어느 채널을 통해서 고객이 많이 유입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조금의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객이 모일 거란 말이죠. 뭐 스토어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실 구매가 일어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네이버가 트래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존의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이라면은 실제적으로 모여진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는 시스템에서 우리 트래픽이 어디서 많이 모여 있고 우리 고객이 어디서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제품에 구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단계들을 수립하면은 온라인 마케팅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럼 만약에 처음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처음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서 막 얘기했던 여러 가지 트렌드들 있잖아요. 우리 고객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명확한 연구와 어떤 가설 설정이 됐다면 실제적으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약간 홈페이지는 구축이 아직 덜 된 상태지만 제품은 갖고 있고 시장에 대한 반응을 먼저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가지고 G마켓이건 혹은 뭐 소셜 커머스건 입점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고객들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고객들의 주는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나는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봐야겠어.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내 사이트에서 좀 더 보완된 상품들을 팔아야겠어라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외부에서 들어올 트래픽들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때 광고비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고객은 나는 40대 이상의 뭔가 그런 바람막이 제품을 팔 그런 쇼핑몰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검색 광고가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나 데이터들을 보아하니 실제로 우리 고객은 검색을 통해서 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채널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 어디에서 효과가 좋다라는 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매체들을 각각 다 개별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채널 중에서 어떤 채널이 우리한테 가장 유의미한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게 저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이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테스트들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뭔가 상점을 만들면 실제로 물건을 채워놓고 빼고 약간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넣은 제품들을 팔지 않으면은 뭐 재고가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론 재고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어떤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몇 가지를 올려보고 안 팔리면은 또 다른 것들을 개선해서 올려보고 그다음에 이게 잘 팔리면은 그것들을 메인 상품으로 바꿔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 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은 언제나 상점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에 100% 개입하고 있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매출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을 잘 하면 이제 혼자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제 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컨텐츠와 혹은 그 업체들과 제조사들과의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야 될 시간, 그 다음에 실제로 세일즈에 집중해야 될 시간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제품이나 정보에 대한 확산성이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결국에는 고객 경험과도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터지는 상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완전 터졌다. 이번에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터졌다라는 거의 핵심은 확산성과도 굉장히 연관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다,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추천하기 용이하고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확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 제품을 구매해줄 핵심 타겟에게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지금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학생들, 대학생들을 위한 화장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것들을 신촌과 홍대 일대에서 팔고 싶어요.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홍대에 다니는 신촌에서 다니는 연대 학생들을 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세부적인 타겟팅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는 대학생한테 판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연령 타겟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촌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신촌을 반경으로 해가지고 1km 이내에 타겟팅을 해서 그들한테만 우리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샘플링 페이지만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시고 의견을 주세요. 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샘플링을 되게 쉽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객들의 피드백도 빨리 얻을 수 있고 꼭 이게 샘플링이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그 타겟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핵심 타겟은 20대 어떤 신촌에서 주 생활을 하고 있는 만약에 그런 좀 트렌디한 타겟을 잡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으로도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내 제품을 사줄 핵심 타겟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상대적입니다. 이것도 상대적인 얘기긴 하지만 오프라인 대비해서 광고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구글에서 발표한 최적화, 그러니까 제일 계정 관리를, 전환율 관리를 잘하고 있는 광고주와 제일 전환율 관리를 못하고 있는 광고주에 대해서 통계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최대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10배였나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배에서 5배에서 10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배의 전환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5분의 1의 비용, 10분의 1의 비용을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싸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광고비가 저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하고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항상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다음 제품에 반영을 한다든지 혹은 개선점을 찾을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이 되게 저는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피드백들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그 온라인 마케팅의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들을 수립하는 내용들은 향후에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들을 간단하게 실전 형태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